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 과 전망 좀 보도록 하죠. 자,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2017년도 데이터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우리 표를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내용을 또 보니까, 나번으로 바로 가서 볼게요. 나번. 자, 2017년도 생명보험 업계의 영업 실적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뭐, 데이터들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죠. 우리 여러분들, 급속한 고령화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2017년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출산율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예요. 최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다음 단락에 계속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2000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가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7.2%가 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요 사이에는 전체 인구가 이제 14%에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6년도에는 21%까지 이제 치솟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령화 척도예요. 고령화의 척도. 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요 비중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요 비중을 가지고. 요 비중이 여러분들 7%가 넘으면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가 넘게 되면은 이제 노인 사회다라는 거예요. 고령 사회다. 고령 사회. 요 화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요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 20%가 넘게 되면은 우리는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고령 사회.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2000년도에는 7.2% 그리고 2017년도 그때 2017년도 8월 통계칠 거예요. 그때 이제 14%가 넘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20% 훌쩍 넘어가지고 21%까지 치솟아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전망한다.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죠.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전체 인구가 100인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7만 명이 있고 7이 있고 65세가 차지하는 게 뭐 15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고령화의 척도는 여러분들 60세가 아니고 65세예요. 65세.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5가 있으니까 15%가 넘으니까 14% 넘는 거죠. 고령 사회다. 이 사회는 이런 국가는 고령 사회, 고령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하자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가죠, 여러분들. 거기 무슨 뭐 평균 기대 수명이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 뭐 이런 말들이 딱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표에 보니까 노년 부양비 부담이 추이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2015년도부터 이제 매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17.5명 이렇게 부양비였는데 앞으로는 82명이 넘게 부양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교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나번에 보니까 불안한 노후 보장 체계와 노후 준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노인 빈곤율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대요. 안 좋은 거는 참 최고 높아요, 다. 자, 다음 보니까 우리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소득 대체율이 앞으로 2028년도까지는 40%로 이렇게 조정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득 대체율.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벌이를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노후 준비할 때 우리가 연금 타잖아요. 연금. 요 연금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연금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 40%란 얘기는 이게 바로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40%대래요. 즉 100만 원 생활하다가 이제 40만 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말이 40%죠, 여러분들. 이 40%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기간이 여러분들 40년 동안 냈을 경우에 40%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쵸? 근데 40년 동안 국민연금 내고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국민연금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좀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사회적 환경이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쭉 내려가서 한 뭐 6줄, 7줄 내려가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료 보장률은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 여러분들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보장률이 60%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부족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영보험, 그죠? 보험을 추가적으로 더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국민연금 40% 소득 대체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큰 뭐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가 표가 또 나와 있고요. 표 다음에 그 다음 표 보니까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 변화라고 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꼭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지금 신세대라든지 앞으로 세대들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죠. 예전에는 꼭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우리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타이틀이 나옵니다.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보장이 더 필요한 거고요. 자, 우리 연도별 주요 사망 원인들 관련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2016년도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망 원인을 보니까 악성 신생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암이에요, 암. 자, 우리 조직 검사하면은 뭐 양성, 음성 반응 뭐 이런 얘기 듣죠? 그 중에서 악성인 거예요.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생겨나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살아가면서 뭔가 혹덩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신생물은 혹을 얘기하는 거죠. 혹덩어리. 이 혹덩어리가 검사해보니까 악성이다. 이거 암이다라는 거예요. 암. 그래서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다. 27.8%예요. 거의 30%에 육박하죠. 그래서 사망 원인 중에서 암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내용을 보면은 4명 중에 1명 꼴은 최소한 암으로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많이 죽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심장질환이에요. 심장. 자, 그 다음 많이 죽는 거 보니까 이제 뇌질환, 뇌혈관 질환. 그 다음으로 이제 폐렴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다. 그리고 심장, 그 다음 머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니까 핵가족화 그리고 자기 책임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준비해라 이런 얘기 있죠. 스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라번 생명보험 산업의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처럼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장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쪽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많이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 산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겠죠, 교재가. 그래서 가정 경제적인 측면, 사회보장제도 보완 측면, 그리고 경영적 측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다 교재에 수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타이틀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재무설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재무설계. 많이는 들어봤죠? Financial Plann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돈과 관련된 우리가 재무설계를 하는데, 이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들은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소비는 태어나서부터 소비 안 하나요? 하죠. 뭐 죽을 때까지 소비 안 하나요? 하죠. 그렇죠? 소비는 이렇게 이런 소비 패턴을 보여요. 소비 패턴. 자, 그런데 자, 태어나서부터 돈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우리 돈벌이와 관련돼서는 이렇지 않아요. 돈벌이는 돈을 못 벌다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많이 벌다가 정년이 되면은 또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소득 패턴이에요. 소득 패턴. 자, 이렇게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면은 별 문제 없겠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충분하게 돈이 좀 되면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소비하는 이런 체계적인 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무설계인 거죠. 재무설계.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 그때 여러분들 흑자인 사람은 별로 없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적자예요, 적자. 자, 그래서 융자했어요, 융자. 대출 받아서. 그래서 돈 벌게 되면은 이때 이 부분들을 이제 상환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부분들을 여기다 저축을 했다가 그 남는 부분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에 이제 사용하는 이런 체계적인 플래닝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재무설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아니죠.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소득은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죠. 근데 소비는 완만하죠. 그 말은 뭐예요? 자, 변동성은 요동치는 것은 소득이 변화가 심하다, 소비가 변화가 심하다, 소득이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더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또 틀린 겁니다. 자, 소득 현금 흐름보다 소비 지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변동성은 얘가 더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설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장기 플래닝인 거죠. 장기 플랜. 장기간의 계획, 우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장기 상품들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좀 보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우리가 보험사, 생명보험 쪽인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지고 활용해서 재무설계를 이용하면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가 단기 상품 중심의 생명보험사한테 딱 맞다. 그럼 틀린 말이죠. 장기 상품이에요. 자, 재무설계 개념 봤고요. 자, 4번 재무설계의 필요성. 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 자, 요 그림을 그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윗부분에 한 5, 6줄. 자, 이 변동성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미래 리스크를 대비한다라는 거죠. 생명보험 관련돼 가지고 자, 물가 상승이라든지 실업 장소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그죠? 재무설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전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좋아한대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뭐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수익이 바로바로 현금 창출이 좀 많이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투자 비중이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보니까 금융상품이 다양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플래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상품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래서 고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주고 플래닝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이 단순해진다라고 하면 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번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이제 장소가 되니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장기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 상품이 적합한 상품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제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또 나옵니다. 우리 고령사회에 관해서 7%가 넘고 14%가 넘고 그리고 20%가 넘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보험과 관련된 우리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역사도 공부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기능, 그리고 생명보험과 재무설계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뭐 3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잘 정리를 하시고 우리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거기 단원이 끝날 때마다 우리 체크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문제들도 수록을 해놓고 우리 기본 교재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 기출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한 번씩 좀 점검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2장 생명보험의 이론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